연습실 2번 23시 50분에 메트로놈 23시 50분 클릭 72bpm. 저는 지하 연습동 2번 스튜디오 문을 밀었습니다. 마지막 타임이었죠. 센서 등이 천천히 꺼지면서 공간이 어두워졌습니다. 메트로놈 화면에 72bpm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피아노 덮개를 열자 작은 클릭음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저는 그 리듬에 제 맥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낮춰 발목을 풀기 시작했어요. 발등 힘줄이 떠오르고 땀이 아주 얇게 맺혔죠. 준호는 낮은 음으로 라, 소를 눌러 공간의 온도를 재는 것 같았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그의 손끝이 섬세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살결을 더듬듯 조심스러웠죠. 저는 그 손이 나중엔 제게 닿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박자를 올릴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3m 남짓이었어요. 하지만 곧 더 가까워질 거였죠. 조금만 숨이 따라오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빨라지고 있었죠. 목덜미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이 늘 그랬습니다. 규칙을 지키다가도 원하는 순간엔 과감히 밀어붙이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오늘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실했죠. 준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호흡을 읽는 능력은 놀라웠죠. 제가 언제 쉬고 싶은지, 언제 더 밀어붙이고 싶은지를 손끝 감각만으로 알아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6개월간 함께 작업하면서 그런 감각이 쌓였죠. 피부로 통하는 언어였습니다. 메트로놈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클릭 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저는 바닥에 손을 짚고 스트레칭을 이어갔습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이 당기는 게 느껴졌죠. 오늘은 조금 더 위험하게 가고 싶었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밀어붙이고 싶었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준호가 페달을 밟았습니다. 저역의 잔향이 공간에 깔렸어요. 그 소리가 제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진동이 발바닥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졌죠. 저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72bpm.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밤은 다를 것 같았습니다. 뭔가 선을 넘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두렵지만 설렜죠.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쾌감이었어요. 거울과 손 라인 교정. 저는 바 지지대를 잡고 상체를 길게 뽑아 올렸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어요. 러닝 셔츠가 땀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죠. 어깨선이 조금 틀어져 있었습니다. 호흡이 얕았어요. 집중이 필요했죠. 준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룻바닥을 밟는 소리가 선명했죠. 한 걸음, 두 걸음, 제 등 뒤로요. 그가 제 늑골 아래에 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여기서 숨.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제 숨이 그의 손끝에 닿았죠. 갈비뼈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 짧은 압력이 허용이라는 신호로 전해졌어요.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이미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피부와 살결로 대화하는 언어를요. 거울 속 두 사람의 간격은 손바닥 하나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깨선과 골반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몸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했죠. 준호의 손은 여전히 제 늑골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볍지만 분명한 무게였어요. 그 무게가 제게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어디로 힘을 보내야 하는지, 어디를 풀어야 하는지. 그의 체온이 제 피부를 통해 스며들었어요. 땀 한 줄이 쇄골을 지나 옷깃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공간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죠. 아니, 제 체온이 올라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준호의 손이 닿은 부분만 유난히 뜨거웠죠. 메트로놈이 76bpm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조절한 거예요. 저는 그 변화를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호흡이 조금 빨라졌죠. 하지만 따라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아직은요. 라인이 좋아졌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 쪽으로 살짝 이동했어요. 척추 라인을 확인하는 거였죠. 손가락이 척추뼈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더 곧게 세웠어요. 척추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렬되는 느낌이 좋았죠. 그의 손길이 남긴 열기가 등줄기를 따라 번졌어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의 눈과 마주쳤죠. 그는 진지했습니다. 늘 그랬지만 오늘은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이 있었어요. 기대도 있었죠. 저는 팔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준호의 손이 제 팔꿈치 각도를 살짝 조정했어요. 그의 터치는 정확했습니다. 불필요한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각 터치가 제 피부 위에 남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국처럼요. 저는 그의 감각을 신뢰했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죠. 패드 롤러와 체중, 무게 나누기. 저는 패드 롤러를 집어들었습니다. 등 뒤에 대고 벽에 붙었어요. 차가운 벽면이 등에 닿았습니다. 그 차갑고 단단한 감촉과 대비되는 게 곧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준호가 가까이 섰습니다. 그의 존재가 바로 앞에서 느껴졌죠. 체온이 전해지는 거리였습니다. 30cm 정도였을까요?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요. 등을 내 쪽으로 보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체중을 뒤로 기울였어요. 등과 가슴 사이에 얇은 공기층만 남았습니다. 롤러가 굴러가며 사각 소리를 냈죠. 척추를 따라 압력이 이동했어요. 근육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더 긴장했어요. 제 귓볼까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저는 더 붙었어요. 준호의 숨이 목덜미에 짧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긴장했어요. 소름이 팔을 타고 올라왔죠.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피부에서 몇 센티 떨어져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정도면 위험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숨이 제 목덜미에 계속 닿았어요. 규칙적으로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원하면 여기서 멈춰요.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습니다. 목을 움직이자 그의 코끝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아직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이 순간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더 가고 싶었습니다. 경계를 밀어붙이고 싶었어요.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준호는 더 가까이 섰습니다.
제 등이 그의 가슴에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롤러는 계속 굴러갔습니다. 그 압력이 척추를 따라 내려갔죠. 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박동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그도 느꼈을 거예요. 그의 가슴이 제 등에 거의 닿았으니까요. 무게를 나눠요. 제가 받을 테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 옆에 살짝 닿았어요. 지지하는 듯한 터치였죠. 저는 그 손의 위치를 정확히 느꼈습니다. 뼈 바로 위였어요. 엉덩뼈 능선 위쪽이었죠. 그의 엄지가 제 갈비뼈 아래를 살짝 눌렀습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허리를 감쌌어요. 체중이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롤러와 준호 사이에서 저는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위태로웠지만 동시에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상한 감각이었죠.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저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가슴이 제 등을 받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사이엔 이제 공기만 남았습니다. 아주 얇은 층이에요. 저도 30%, 폐관 알림 10분 전. 인터폰에서 하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폐관 10분 전이에요. 조도가 30%로 내려갔어요. 공간이 굴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두 사람의 윤곽을 더 가까이 붙였죠. 저는 그걸 느꼈어요. 경계가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준호이고 어디부터가 저인지 모호해졌어요.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어둠 속에선 더 많은 게 허용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페달을 밟아 저역 잔향을 깔았습니다. 그 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무거운 울림이었죠. 저는 바닥을 스치며 돌입했습니다. 발가락 끝이 마룻결을 더듬었어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팽팽해졌습니다. 긴장이 온몸으로 퍼졌죠. 특히 아랫배에 힘이 들어갔어요. 메트로놈은 80bpm이었습니다. 숨이 짧아졌죠. 말은 사라졌어요. 이제 몸만 남았습니다. 생각도 사라졌어요. 본능만 남았죠. 움직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각만요. 저는 회전했습니다. 준호의 연주가 제 움직임을 따라왔어요. 아니, 제가 그의 연주를 따라가는 걸까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졌죠. 하나의 박자 안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허리까지요. 어둠 속에서 준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의 등이 굽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속도가 빨라졌죠. 저는 그 리듬에 맞춰 몸을 던졌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믿고 던졌습니다. 무릎을 깊게 굽혔다가 펴면서 상체를 뒤로 젖혔어요. 목선이 드러났죠. 발이 바닥을 차고 나갔습니다. 공중에서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무중력 같은 순간이었죠. 그러다 다시 착지했습니다. 충격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죠. 피부가 예민해졌습니다. 공기의 움직임까지 느껴졌어요. 준호의 연주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됐죠. 이번엔 더 깊은 음이었어요. 저는 그 음에 맞춰 바닥에 앉았습니다. 등을 굽혔다가 천천히 펴올렸어요. 척추가 하나씩 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관절이 풀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셔츠가 땀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죠. 조명이 더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눈이 익숙해진 걸까요? 준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나눴죠.
말없이요. 하지만 많은 걸 말하고 있었어요. 접촉 임프로바이즈, 합의의 신호. 저는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요골 위를 가볍게 감쌌어요. 회전 방향을 유도하는 터치였죠. 그의 손가락이 제 맥박을 느꼈을 거예요. 빨라진 박동을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제 피부보다 더 뜨거웠어요. 여기서 밀고 내가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손목 압력이 조금 더 세졌어요.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봤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어요. 동의가 필요했죠.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호가 맞았죠. 무릎과 허리의 각도가 바뀌었어요. 제 몸이 패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예정에 없던 움직임이었어요. 즉흥이었죠. 위험했어요. 스텝이 뒤엉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슬아슬했죠. 하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준호의 손이 제 팔꿈치를 잡았거든요. 순간적인 지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저는 다시 균형을 잡았죠. 그의 가슴에 거의 기댄 채로요. 경계에서 유지되는 균형이 몸 안쪽을 데웠어요. 이상한 열기였습니다. 긴장과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죠. 위험했지만 안전했어요. 모순적이었지만 진짜였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이 아슬아슬한 순간이요.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제 움직임을 따라왔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스쳤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척추를 따라 내려왔죠. 그 터치가 제 피부에 남았습니다. 열기가 남았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리듯요. 여기까지 갈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손과 손이 닿고 떨어지고 다시 닿았죠. 패턴이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정확한 합의가 있었어요. 서로의 신호를 읽는 거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몸이 먼저 대답했죠. 피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준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회전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의 손에 체중을 실었죠. 돌고 돌았습니다. 어지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고 싶었어요. 그의 손 안에서요. 그의 손이 제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갈비뼈 아래를요. 순차로 문틈 그림자.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었어요. 정시 순찰이죠. 손전등광이 문틈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발각될 위험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위험이 더 자극적이었죠. 발자국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러닝 셔츠 밑단을 살짝 말아 올렸어요. 복부를 드러냈죠. 땀에 젖은 피부가 공기에 닿았습니다. 준호의 손이 복직근 윗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호흡을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피부 위를 스쳤습니다. 천천히요. 너무 천천히요. 여기서 들고 여기서 내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제 배가 그의 손을 밀어냈다가 당겼어요.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거였죠. 저는 그의 손 아래에서 숨 쉬었습니다. 깊게 천천히요. 그의 손바닥이 제 체온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를요. 메트로놈은 82bpm이었습니다. 위험과 집중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선을 넘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도 있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요.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요. 준호의 손이 제 옆구리로 이동했습니다. 호흡을 체크하는 거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죠. 그의 손이 제 호흡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함께 움직였어요. 같은 리듬으로요. 그의 엄지가 제 갈비뼈 아래를 살짝 눌렀습니다. 압박이 느껴졌어요. 좋았습니다. 계속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속도를 높였어요. 더 빠르게, 더 위험하게요. 몸을 낮췄다가 높이 뛰었습니다. 바닥을 차고 점프했습니다. 착지할 때 준호가 제 허리를 잡아줬어요. 충격을 분산시키는 거였죠. 저는 그의 터치를 신뢰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단단히 감겼습니다. 잠시 더 머물렀어요. 필요 이상으로요. 클라이맥스 세트 90초. 인터폰에서 다시 하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관 2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트 90초. 준호가 페달과 템포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84, 86 bpm. 속도가 빨라졌어요. 저는 엔드라인을 길게 뽑아 몸을 접었다 폈습니다. 척추가 휘었다 펴졌어요. 근육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좋은 비명이었습니다. 한계를 밀어붙이는 느낌이었어요. 손등이 스쳤습니다. 준호의 손이 제 등에 얹혔어요. 잠깐 더 머물렀죠. 척추뼈 사이를요. 둘 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신체가 먼저 대답하고 말은 뒤따랐어요.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요. 그의 손바닥이 제 등의 열기를 느꼈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 회전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돌았어요. 발끝이 바닥을 긁었습니다. 준호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죠.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격렬해졌어요. 페달 잔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몸을 맡겼어요.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목선이 드러났죠. 땀이 쇄골 사이를 타고 흘렀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어요. 그의 시선이 제 피부 위를 더듬는 게요. 저는 더 깊이 몸을 굽혔습니다. 한계까지요. 90초가 흘렀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가슴이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내려갔죠. 허리 아래까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폐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이 느낌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했습니다. 숨이 차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건반에서 떨어졌어요. 잔향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긴장은 남았죠.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그가 제 바로 앞에 섰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요. 한 번만 울리는 메트로놈. 준호가 메트로놈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한 번 짧게 울리고 멈췄어요. 마지막 클릭이 공간에 울렸죠. 땀은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뜨거웠죠. 온몸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피부가 화끈거렸습니다. 특히 그의 손이 닿았던 곳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죠. 준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물병을 들고요. 제게 건넸어요. 손이 스치는 순간 전율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예민했던 거죠.
수고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시원하게 넘어갔죠. 하지만 몸속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준호도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봤어요. 하림이 문을 열며 웃었습니다. 시간 초과. 오늘은 못 본 걸로 할게요. 태성은 시계를 보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규정은 규정이지만 사람 냄새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는 우리를 이해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요. 저는 손바닥으로 벽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빨리 뛰었어요. 준호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제가 받으려 손을 뻗자 그가 먼저 제 목덜미를 닦아줬어요. 천천히요. 너무 천천히요. 수건이 피부를 스치는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목요일 23시 50분. 같은 곡, 같은 방.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덮개를 닫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손이 덮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위험하게. 그런데 우리가 고른 방식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이미요. 벌써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깊이, 오늘보다 더 위험하게요. 하지만 우리가 정한 규칙 안에서요. 우리만의 경계 안에서요. 준호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도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욱신거렸습니다. 좋은 통증이었죠. 내일 아침엔 더 아플 거예요. 하지만 그 통증이 오늘 밤을 기억하게 해줄 겁니다. 그의 손길을, 그의 시선을, 그 모든 순간을요. 문을 나서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연습실이 보였어요. 메트로놈이 꺼진 채 놓여 있었죠. 72bpm에서 시작해 86bpm까지 갔던 오늘 밤이요. 다음엔 더 높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90까지도요. 우리가 원한다면요. 준호가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집까지 조심히 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내내 제 피부엔 아직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흔적들이요. 목요일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라지지 않길 바랐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더 살아있었습니다. 더 깨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 시간을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요. 경계에서, 위험 속에서, 하지만 안전하게요.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한참을 걸어야 식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식지 않을지 몰라요. 샤워를 해도, 잠자리에 들어도, 내일 아침이 와도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준호였죠. 오늘 고생했어요. 목요일에 봐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더 위험하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 방식으로.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나흘이 남았어요. 나흘 동안 오늘 밤을 곱씹을 겁니다. 그의 손길을, 그의 숨결을, 그 모든 순간을요. 그리고 목요일 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연습실 2번에서 23시 50분에 메트로놈 소리와 함께요. 오늘보다 조금 더 위험하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른 방식으로요. 그게 우리의 규칙이니까요. 경계를 밀어붙이되 절대 넘지 않는 것, 위험하되 안전한 것, 뜨겁되 통제된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연습실 2번 23시 50분에 메트로놈과 함께요.